수사권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대의는 찬성을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100%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조차도 이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오히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합의돼서 처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오히려 정의당이 더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었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실 이제 의장님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국회 안에서 극단적인 어떤 대결, 파국, 이것을 이제 막는 어떤 그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어떤 중재안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정의당이 뭐 거부할 수는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검수안박이 처음에 제기가 될 때 이것이 너무 급히 먹는 떡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 고발인들의 이의신청 관련된 안이 충분히 논의가 돼 있지 않고 처리되는 것은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정의당 의원들이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내일 이런 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찬성 표결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내일 검찰청법은 지난번에 찬성 표결했지만 내일 이루어질 형사소송법 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아마 올라올 텐데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 표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다 돼서, 자, 마지막으로 이정미가 인천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30초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인천 시민들께서 인천에서 첫 당대표가 나왔다, 그렇게 이정미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름에 답을 하고 인천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도시라는 것을 입증해 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정미 인천시장 정의당 예비 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정릉 램프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는 조금 전에 치워졌는데요. 지금도 마장 램프에서 기름 램프 쪽으로 정체입니다. 삼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오금교에서 성산대교 건너는 데만 25분 이상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동호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가양대교까지 가는데 50분은 걸립니다. 한강다리 중에 한강대교 뒤쪽 신용산역에서부터 상도터널 쪽으로 길게 밀려있고, 성담대교는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황숙진 리포터. 네, 퇴근길 유난히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3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이고, 양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 지점이 양재에서 양주터널 쪽으로 정체가 되고,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또 북수원에서 동군포, 돈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 안산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서창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 시점까지도 속도가 사라집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성남 부근 4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 진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당군 일의 최대 먹튀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론스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5조 원대 손해배상 국제중재를 제기했죠. 론스타가. 10년째 이어져 온 이 소송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면 증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냐가 처음에는 그 관심사였는데, 사실은 있는 것으로 지금 서면 증언을 한 걸로 보이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둘러싸고요. 국제통상 전문가이자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대응하고 계십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살 때, 그리고 네. 외환은행을 되팔 때, 그리고 국제중재까지 세 단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나왔던 거는 국제중재, 이게 론스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론스타 국제중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 이제. 예,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003년에 론스타가 들어와서 2012년에 팔고 나갈 때 한 5조 원 가까이, 뭐 4조 한 8,600억 정도 이제 벌고 나갔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중재라는 것은 이제 2012년, 그러니까 론스타가 5조 원대의 이득을 보고 나간 그게 바로 2012년도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청와대에 이제 중재 의향서를 보내는 사건으로 2라운드가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론스타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이 죗값을 받고 못 팔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공정한 대우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또 이제 뭐 세금까지 자기들의 세금 손실까지 포함하면 5조 직접 그 법정에 가기 위해서 그랬죠. 예, 국제중재부에 신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와서 이제 이 5조 원대의 국제중재 판결이 임박했다는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져서 손해봤다. 특히 그 론스타 쪽에서는 한국 금융당국이 소위 외국 자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예. 한국 정부가 이것을 어떤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경제 논리, 네. 어떤 금융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반감, 이른바 먹튀, 어떤 그런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벌어도 되는 거야?라고 하는 비경제적인 그런 억압, 압박, 이것 때문에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론스타 주장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그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로 냈던 것에 보자면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소송에 제출한 증인 서면 답변서가 일부 공개됐는데 론스타 주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식 의원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시고 오늘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론스타 사건을 지난 10년간 변론도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중재부에 직접 서면도 낸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밝혀진 게 KBS가 이제 그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네.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가 이거 소장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답변서에 보면 한덕수 총리의 증인 진술서를 첨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 답변서에 자신의 증인 진술서를 첨부했으면 됐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냈다고 하는 그 증인 진술서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네.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만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네. 막상 한국 정부가 이제 그렇게 답변서를 내니까 론스타가 2014년 10월 1일에 네. 반박 서면을 내요. 이거는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네, 서로 그렇죠. 좀 공방을 벌이잖아요. 네, 서면을 서로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론스타가 2014년 10월에 낸 그 반박 서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뭐냐면 당신 대한민국 정부가 낸 서면에 그 첨부된 한덕수의 그 증인 진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네. 네. 그 이제 론스타의 이거는 이제 답변서에 론스타의 서면에 나오는